임대주택인데 종부세 합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구청하고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한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는 전 국민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하는 게 의무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구청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라고 하면은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많은데 대신에 의무도 지켜야 될 의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임대 등록 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이 종부세는 인별로 내가 가진 주택들의 가액을 다 합산해서 종부세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임대 등록 주택이다,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뭐 7억이고 이게 10억이다, 가격이. 그럼 17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이게 빠지기 때문에 7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인데, 근데 임대주택이면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혜택. 합산 배제라는 건 혜택을 의미해요. 합산 배제되는 혜택이 있는데 합산 배제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합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합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건 판서를 좀 할게요. 2018년도 9월 13일에 9.13 대책이 발표돼요. 일명 9.13 대책이 발표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날짜도 포인트죠, 당연히.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설령 임대 등록 주택으로 구청,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이에요. 이건 취득이니까 등록은 당연히, 취득이 이때면 등록은 당연히 이날 이후로 일단 취득을 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 시점은 훨씬 늦겠죠. 그래서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하고, 9.1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세 중과를 또 배제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거 두 개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표 100개를 쳐야 되는데 제가 별표 2개만 칠게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실수하냐면은 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혜택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혜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도 중과를 안 해주는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라는데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청, 세무서 두 군데 등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 때 보니까 양도세 중과를 한대. 왜 중과가 되죠? 했더니 알고 봤더니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고지서도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임대 등록은 했는데 이게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하나만 하죠. 왜냐면 등록해도 합산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요 문구 3개,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하고 양도세 중과 두 가지 파트에서 아주 작살난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실무에서 사고 많이 터져요. 이거 나중에 이거 세무 전문가들은 이거 나중에 컨설팅 잘못하면 진짜 멱살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등록할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이건 혜택이죠. 합산배제라는 거는 혜택 가능한 주택은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9.13 이후에 제가 아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거라고 했죠. 취득한 주택이라도 비조정 지역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9.1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데 9.13 이후라고 할지라도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한 거면 여전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땅을 매수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내가 멋들어지게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을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낡은 집들이 20-30년 된 집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예쁘게 지어준다. 땡큐입니다. 국가에서는 땡큐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하더라도 상관없다. 혜택을 준다라는 거고. 그다음 1번에서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9.13 이전에 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금을.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9.13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으니까.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혜택을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취득을 했다. 이제 잔금은 이때 치렀는데 계약금을 9.13 대책 이전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나는 분명히 이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9.13 대책에 내가 발표될 걸 예측하고 있었어요? 국민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분명히 나는 이제 이 집 임대에 등록해서 나중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약금 걸고 진행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9.13 대책이 발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등록해도 혜택 못 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9.1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걸었다. 이거 계좌이체 내역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비록 취득 시기가 9.13 이후라고 할지라도 계약금을 건 시점이 9.13 이전이다라고 한다면 혜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